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과연 무엇이 진짜일까요? 우리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들일까요? 자,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을 두고 철학계의 두 거장이죠. 헤겔과 마르크스가 벌이는 아주 치열한 대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자, 이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문장은요, 철학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어떤 생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과연 이 문장의 뒷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게오르크 헤겔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의식, 바로 정신에 의해 움직인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헤겔 철학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에는 바로 이 가이스트, 우리말로는 정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집단적인 의식, 역사를 관통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거대한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헤겔한테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념 같은 이 정신적인 것이 물질 세계보다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기 보이는 산, 저 건물들,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거대한 정신이 자기를 표현한 결과물이라는 건데 정말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 헤겔에게 역사는 뭐냐? 바로 이 정신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알아가는 하나의 장대한 여정인 겁니다.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절대지. 더 이상 어떤 의문도 남지 않는 완전한 자기 이해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정신이 단순한 감각에서 출발해서 사회와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마침내 스스로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겔이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신이 기나긴 여정 끝에 세상 만물을 쫙 둘러보니까 아, 이거 전부 다 나 자신이었구나 하고 완벽하게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진리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칼 마르크스가 딱 등장합니다. 그는 헤겔의 시스템을 공부하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천재적인데? 근데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 자, 이제부터 모든 것이 180도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는요, 헤겔의 철학을 말 그대로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헤겔이 정신이 현실을 만든다고 했다면 마르크스는 정반대로 아니, 당신이 처한 물질적 현실이 당신의 정신을 만드는 거라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르크스 사상을 움직이는 엔진, 그게 바로 프락시스, 우리말로 하면 실천이에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노동이나 생산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고 바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헤겔의 관념론과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는지 바로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이건 정말 강력한 주장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철학적 대반전이 진리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두 사상가를 딱 붙여놓고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헤겔한테 삶의 주체는 저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정신이고 알아야 할 대상도 결국 정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한테 삶의 주체는 현실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바로 인간이고 그 대상은 그가 마주한 물질적인 조건들입니다. 관계 자체도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바꿔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 지식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헤겔한테는 개념과 개념이 부딪히는 일종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그 동력이었어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걸 현실 세계로 확 끌어내립니다. 지식 발전의 진짜 동력은 바로 노동, 생산관계의 모순, 그리고 계급 투쟁 같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갈등이라는 거죠. 자, 여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해겔은 이렇게 물어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한가? 일관성이 있는가?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마르크스에게 진리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목적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도대체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문장의 뒷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로 대표되는 기종의 철학이 세상을 그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진짜 중요한 건 이해를 넘어서 세계를 바꾸는 것이라고요. 이 한 문장이 바로 마르크스 철학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겔은 이해를 위한 철학을, 마르크스는 변화를 위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헤겔에게 진리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었다면 마르크스에게 진리는 세상을 바꾸는 실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 둘의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의 진정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일까요? 해결과 마르크스의 이 위대한 대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헤겔과 마르크스의 진리에 대한 관점 비교해 봤는데요. 마르크스 역시 헤겔에 매료됐던 사람이죠. 전통적인 서구 역사의 객관적인 세계 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 기독교 세계로 이어져 왔던 그런 존재에 대한 또는 진리에 대한 관점들을 의심하고 그것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후에 새롭게 이성적이다라는 개념들을 이제 변혁하고 토대를 다시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자들이었죠. 그 계몽주의자들의 계몽주의의 완성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칸트였고, 그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말하자면 세계를 보는 관점들을 바꾸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었죠. 헤겔은 세상을 우리가 이해한다, 어떤 주체가 이해한다기보다는 이 세상 자체가 절대 정신이고 그 절대 정신이 자기를 관조하게 되는,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일부분인 인간들도 그런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간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이제 진리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다면은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특별히 이제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정신이 자기를 보게 되는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리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막스가 이 부분을 특별히 그 변증법적인 정과 반, 모순적인 관계가 사실은 실제이고 그 모순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이, 새로운 실제가 생겨져 나간다라고 보는 그런 변증법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스는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뭔가를 새로운 변화, 새로운 말하자면 실제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헤겔과 달랐던 점은 이제 헤겔은 정신이 그 실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물질은 그 정신이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마르크스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앞뒤가 완전히 바뀐 뒤집혀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 거죠. 그것을 올바로 똑바로 세우겠다. 즉 이 물질 세계가 실제의 근원이고 정신은 그거의 부산물, 그거의 자기 표현일 뿐이다. 물질이 정신을 만들고 의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환경, 물질적인 조건들이 변해가는 것. 정반합이라는 그 모순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변해가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층 간의 모순이라든지 그렇죠.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모순들, 물질 세계 사이에서도 그런 모순들, 그 모순들이 극복되어가는 변증법적으로 극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해가는 그 자체가 이제 진리의 모습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헤겔에게는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는 이성적인 요소, 논리적인 모습. 왜냐하면 진리가 절대 정신이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제 막스는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는 진리 자체가 물질적인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 물질의 변화, 즉 물질적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소, 뭔가 변혁시키는 그런 요소가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인디케이터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